안녕하세요. 지금 사무실에 노래 경연이 벌어져가지고 노래들 부르고 그러시네요. 일단 제가 어제도 책을 못 읽고 오늘도 이제 책을 못 읽어서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왕흥과 강군제, 포노 사피엔스라는 책입니다. 중국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의 유튜버는 1년에 20억 원, 17년 기준 정도 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최고 인기 유튜버는 공식적인 수입이 22,200만 달러, 약 247억 원 정도 되고, 이외에 기업 제품 소개 방송 및 기타 수입으로 또 그만큼을 번다고 한다. 유튜버가 유명해지면 기업들의 상품 광고도 하게 되고 기존 TV 방송국과 함께 공동 방송도 제작하는 등 수입원이 다양화된다. 크리에이터의 재능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팬덤을 확대하고 수입을 다변화하며 비즈니스를 키워가는 것이다. 바야흐로 MCN 사업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시장을 움직이는 왕홍. 이미 미국의 유튜브 생태계는 우리보다 20배 이상 성장해 있다. 최고의 유튜버로 알려진 퓨디파이는 정기 구독자만 7,100만 명, 2018년 기준을 넘었다. 게임 방송으로 채널을 개설한 퓨디파이는 이제 세계 청년들이 열광하는 크리에이터가 되었다. 더 놀라운 소식도 있다. 2018년 미국에서 최고 수익을 올린 유튜버는 놀랍게도 7살짜리 꼬마 라이언이다. 그의 방송은 전 세계 1,700만 명이 넘는 아기들이 즐기고 있고 2018년 한 해 광고 수입만 2,100만 달러, 약 236억 원을 돌파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 1년에 1,0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 실시간 방송 시청자 수를 1억 명 이상 기록하는 유튜버가 탄생하는 날도 그리 멀지 않은 것 같다. 이처럼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팬덤 소비는 엄청난 속도로 성장 중이고 우리는 그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개인 크리에이터에 기반한 소비 문명의 선도 국가는 놀랍게도 중국이다. 사실 중국은 온라인 소비가 이미 대세가 난 나라다. 2017년 기준 온라인 거래 금액이 미국의 10배를 기록했고 전 세계 온라인 상거래 금액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나 미국이 개인 방송을 통해 광고 수익을 올리거나 그 영향력을 기반으로 간접 수입을 올리는 데 머물러 있는 반면 중국은 아예 미디어를 일반 소비와 연결해서 사업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를 주축으로 크리에이터 기반의 유통망을 만들고 새로운 사업 모델로 키운 것이다. 그것이 왕홍이다. 왕홍은 왕러 홍런의 줄임말로 1인 크리에이터 또는 유튜버, 인터넷 스타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중국의 왕홍이 올린 매출은 950억 위안, 약 15조 원에 이르렀고 4억 6천만 명이 이들이 만든 방송을 보았다고 한다. 왕홍은 팬덤을 통해 물건을 파는 팬덤 소비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들은 개인 방송을 통해 이 물건 저 물건을 사용해보며 직접 판매도 한다. 알리바바는 이들을 위해 타오바오몰 내에 특별 사이트를 만들어 주었다. 팬들이 방송을 보다가 사고 싶은 물건을 보면 바로 화면을 찍어서 살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미디어 소비와 제품 소비를 한 번의 터치로 연결한 것이다. 왕홍들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최고의 왕홍 중 한 명인 짱다이는 2016년에 개인 수입만 3억 원 위안을 기록했다고 한다. 왕홍들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최고의 왕홍 중 한 명인 장다이는 2016년에 개인 수입만 3억 위원, 약 500억 원을 기록했다고 한다. 소비자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개인 방송을 보면서 그들이 사용하거나 권유하는 상품들을 사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소비 패턴은 기존의 유통망에게는 큰 위기가 되고 있다. 기존의 비즈니스 시스템은 주로 광고를 통해 제품을 소개한다.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방송에서 물건을 소개하는 광고를 내보내고 그렇게 해서 상품을 인지한 사람들이 상점에 가 물건을 사게 하는 것이다. 이 거대한 유통의 시스템은 지난 50년 동안 견고하게 구축되고 또 발전되어 왔다. TV라는 매체를 통해 TV 홈쇼핑이 등장한 것도 발전의 사례이다. 그런데 이 불가침의 절대 권력이던 방송과 상관없이 오로지 인플루언서의 팬덤과 인터넷 연결성에 기반한 새로운 소비 방식이 경쟁자로 등장한 것이다.
방송이 절대 권력이던 시절에는 커다란 자본이 필요한 광고 없이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유행시키기 거의 불가능했다. 그래서 막대한 자본과 인프라를 갖춘 대기업은 절대 권력을 가질 수 있었고 신생 기업들은 시장에 도전할 기회도 많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왕홍들은 자본 없이 방송을 시작해서 팬덤을 먹고 성장한다. 팬덤이 확대되면 스스로 상품을 선택해 소비를 일으키고 판매에 따른 이익은 제조사와 나눈다. 광고, 마케팅, 유통 등 복잡한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줄어들고 이익은 늘어난다. 왕홍이 하는 방송을 보면서 물건을 사는 소비자들은 새로운 문명을 이벤트처럼 즐기며 점점 이 소비를 늘려가고 있다. 왜 우리에겐 광군제가 없을까? 팬덤 소비는 연례 행사로도 확산된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행사를 온라인으로 만들어보자는 마윈, 알리바바의 창업자의 아이디어가 2009년 광군제라는 이름을 달고 시작했다. 11월 11일 일이 4개 겹치는 날은 솔로들을 위한 날이니 그들을 위한 선물을 하자는 취지였다. 무려 80%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하니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첫 해에 6천만 위안, 약 100억 원도 안 되는 매출로 시작해 2017년 1,700억 위안, 약 28조 원, 2018년 무려 2,135억 위안, 약 35조 원 매출을 하루 만에 기록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에도 연평균 30%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소비자들은 모두 모여 전광판에 올라가는 매출액을 즐기며 쇼핑에 빠져든다. 광군제가 큰 성공을 거두자 경쟁기업인 중국의 찡뚱도 유사한 행사를 만들고 2017년 하루 1,300억 위안, 약 22조 원의 매출을 올렸다. 새로운 소비는 중국 내에서도 머물지 않는다. 미국에서 출발한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는 중국으로 건너와 광군제가 되었고 다시 미국의 아마존이 이를 카피한 아마존 프라임데이라는 행사로 탈바꿈하여 미국 대륙에 재상륙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2018년 매출이 36억 달러 약 4조 원을 기록하며 미국 소비 문명에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 문명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광군제에 많은 고객을 빼앗기기 시작한 우리나라 유통업체들은 11월 11일에 맞춰 대규모 세일 행사를 시작한 것이다. 11번가에서는 11월 11일을 11절이라고 이름 붙이고 광군제에 버금가는 이벤트를 만들어 일 매출이 1,000억 원 돌파라는 의미 있는 기록을 만들었다. 지마켓, 쿠팡 등 대표적 온라인 기업들도 11월을 기준으로 60~70%의 대규모 세일 행사를 펼치고 있다. 신세계, 롯데 등 백화점들도 이에 질세라 전례 없는 대규모 할인 행사를 펼치면서 11월은 세일 시즌이라는 이 시대 신소비 문명에 동참하고 있다. 미국 프라이데이, 중국의 광군제는 이제 더 이상 그 나라만의 소비 행사가 아니다. 스마트폰을 든 모든 인류가 함께 즐기며 동참하는 행사이자 축제이다. 국내에서도 이 행사 때 엄청난 해외 직구가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유통업체들이 대응책을 만들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의 소비자들은 이제 이 거대한 이벤트를 하나의 축제로 승화시키고 스스로 팬이 되었다. 광고에 의한 소비 확산이 아니라 팬덤에 의한 소비 확산은 디지털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성공 요소이다. 그리고 그 중심지가 바로 중국 시장이라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우리 정부도 새로운 세일 행사를 기획하여 우리나라 유통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바로 코리아 세일 페스타이다.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가 주도해 야심차게 기획한 이 행사는 그러나 안타깝게도 참패로 끝났다. 2018년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행사를 개최했지만 고객 참여 규모나 매출 면에서 크게 기대에 못 미치고 말았다. 이런 행사의 기획이 바로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 기획 철학의 부재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포노 사피엔스 시장은 팬덤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오직 고객이 왕이다. 권력의 권유로 기업의 참여와 세일을 강요하고 정부 행사를 만들어 실적을 내겠다고 접근하면 고객은 당연히 외면할 수밖에 없다. 소비 방식도 대부분 오프라인 매장 중심이다. 이건 기존의 호모 사피엔스 유통 방식이다. 이미 연중 행사로 계절마다 하고 있는 백화점 세일과 크게 다를 바도 없다. 할인율도 애매하다. 그러니 스마트한 고객의 반응은 냉담할 수밖에 없다. 알리바바나 아마존의 행사에 비교하니 더욱 어이가 없다. 온라인상에서 팬덤이 형성되지 않느니 포노 사피엔스들은 무관심해지고 기존 방식에 익숙한
것들도 그저 그런 정부 행사로 인지한다. 전체 사업의 기획에 고객 중심은 찾아볼 수 없고 권력 중심 기획에 냄새만 진동한다. 성공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지만 실패에는 특히 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 정치 권력은 자기들의 힘이라면 어떤 시장도 살릴 수 있고 새로운 비즈니스도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한다. 과거에도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더욱 불가능한 시대다. 고객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면 몰락하는 시대. 팬덤을 만드는 킬러 콘텐츠가 없다면 엄청나게 광고를 퍼부어도 소비자가 반응하지 않는 시대. 진정으로 소비자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꼭 돌아보자. 우리 회사의 사업 기획안은 진정 고객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는지, 내 머릿속에 진정한 왕은 누구인지. 네. 여기까지 읽고요. 내일도 아침에 출근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굿나잇.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